이번에 그 인천지검 그 국감에서도 이 재벌 봐주기 의혹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마약 밀수로 그 세관에서 적발이 되고도 바로 풀려났던 사건입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은 바로 거기서 긴급 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할 점이 어떻게 보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반하지 않는 사례입니까? CJ 이선호 씨에 대해서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라는 빌미가 있었죠. 네 건 사례를 볼 때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통일성이나 일관성 있게 집행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갈까? 네, 그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선호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선고 공판이 오는 24일이에요. 그다음에 또 황하나 씨는 2심 선고가 다음 달이에요. 이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좀 어쪽으로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잖아요. 초범이면은 밀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분을 처음에 긴급 체포를 안 하고 집에 가게 한 거는 특혜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여기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걸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필로폰으로 이번에 지금 구속이 됐던 거고 과거에 2011년에도 대마를 피워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양형 기준상에 적용된 뭐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이상 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가중사유도 아니고 누범도 아니기는 하지만은 마약 사범의 경우에 이렇게 구속을 안 해주고 재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에서 당장 수사를 한 주체가 황하나에 대한 선고는 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박유천 씨랑 같이 마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마약을 왜 하게 됐는지 그 경위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과연 맞았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할 것은요. 그다음에 보면 재벌 자제들 같은 경우는 우선 신병호 구속이 되지만은요. 예. 그다음에 집행유예를 통해서 풀려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분명히 그 부분은 특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벌 그룹 뭐 이선호 씨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전제문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거는 이 정도 현대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체포가 됐잖아요. 근데 네. 체포하고서 구속하지도 않고 그냥 보내줬어요. 조사만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황하나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두 번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형을 가볍게 이렇게 부여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건 우리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재판부가 정말 그런 아무런 고려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부나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냐 없냐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범죄 행위 하나만 보고 그 범죄 행위가 정말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중형을 선고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라면 그걸 좀 가볍게 선고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일반인과 다른 관점에 접근됐다고 하는 비판이 생기지 않도록 양형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